저는 머릿속으로 사이다 마신 느낌으로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엄청 꼬여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가 많이 되네요. 사람들도 그러셔야 될 텐데 뭔 소리지 하실 것 같아요. Cosmos Pirates. 처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해야 되나? 마케팅이? 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이란 가치를 높인다는 엄청 결부되는 게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든다로 결부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든다는 회사의 브랜딩이다 와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브랜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브랜딩의 하위 범주에 있는 게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브랜딩으로부터 솟아나와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약간 그 측면일 것 같은데요. 네. 브랜딩이라면 시장에 어떻게 자리 잡히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런 인식을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갖출 건지가 사실 브랜드 신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제품은 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는 이 제품은 맥북인데 네. 이 맥북은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쓰기 좋은, 네. 아니면 또는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도전 정신이 있는 네. 브랜드다라고 하는 이런 그걸 갖는 게 브랜딩인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고객들한테 동일하게 일치시키게 하는 게 마케팅. 그 실행 영역이 마케팅인 네. 거고, 어떤 정의나 세우는 것이 네. 어떤 브랜드 영역인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머릿속에서. 이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고, 네. 그러니까 프로덕이 나와서 전달되는 플로우로 봤을 때 마케팅이 가장 끝단에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네. 브랜드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계속 일관된 어떤 행위들이 네. 결국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정신을 인지하게 만들고, 네. 또 그 브랜드가 쌓였을 때 마케팅에 또 힘이 실리고, 그러니까 네. 되게 악어랑 악어새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마케터가 브랜딩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사의 입장과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여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케터의 책임일 수도 있고, 네. 그 회사가 브랜딩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전략이나 궁금이나 가치관에 계속 네. 논의가 없으면 마케팅이 이런 논의를 하고 싶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쉽지가 네. 않죠. 왜냐하면 뭐 대표이사 혹은 임원진 이쪽에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장 성과만 필요하면 마케팅에 집중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당장 매출. 근데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아까 존속하려면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네. 또 개인의 마케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워낙 범위가 좀 혼재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네. 사실 설계도, 어떤 집을 짓거나 그럴 때 네. 설계도가 브랜딩 측면이고, 그 실제 짓고 어떻게 뭐 실행하고 하는 게 마케팅. 네. 그래서 근데 설계도가 예를 들어 잘못돼 있으면 당연히 이쪽 마케팅이나 이런 쪽도 방향이 잘못 가거나 아니면은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방금 재밌는 포인트를 느꼈는데,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고민했을 때 뭐 브랜딩이나 전략이 큰 네. 범주가 있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를 하고 싶은지가 있을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게 프로덕이고, 이걸 전달하는 게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개가 삼박자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하고 마케팅만 비교할 수 없는 게 네. 프로덕이 무조건 껴있어요. 왜냐면 이걸 마케팅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까 집이라고 치면은 네. 뭔가 기반이나 설계도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브랜딩과 전략과 나의 그 네. 애초에 처음의 생각, 그 위에 쌓여지는 게 이제 프로덕인 거죠. 네. 집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덕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프로덕을 가장 이 과정을 다 알아서 가장 잘 전달해서 시장에서 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게 이제 마케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음. 사실 마케터도 프로덕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네. 보통 프로덕 팀에서 이런 걸 또 리드하게 되니까 네. 마케터는 프로덕과 긴밀해야 되는 거는 네.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어떤 시장을 찾아서 네.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가치를 높이는 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가치를 잘 전달하는 거는 마케터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마케터가 갑자기 이 제품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는 프로덕에 관여하는 마케터면 괜찮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구조상. 그래서 되게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저는 머릿속으로 사이다 마신 느낌으로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엄청 꼬여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가 많이 되네요. 사람들도 그러셔야 될 텐데 뭔 소리지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브랜딩이 진짜 네. 뭐랄까. 어려운 단어. 예. 네. 사실 이제 브랜딩 영역이 이제 실제 실무로 봤을 때는 마케터도 상당히 많이 겹쳐 있지만 디자이너도 엄청 많이 겹쳐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BX. 이제 그 교집합이 만들어지는데 브랜딩은 그냥 그 회사의 정신, 가치관, 그냥 신념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시각적으로 구현을 하는 게 브랜드 디자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맞닿게 마케팅 작업을 하는 게 마케터인 거고. 제가 요즘 저도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서로 다른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방금 들을 때도 브랜딩이라는 단어로 회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브랜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브랜딩하는 거랑 또 회사 브랜딩이랑 뭐 네. 다 다르죠. 팀 브랜딩이랑 HR 브랜딩이랑 좀 다 다르지만 엮여있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회사 브랜딩인 거죠. 이게 우리 회사가 가져가고자 하는 기조와 방향성과 가치관과 철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의들도 많이 논의도 돼야 되고 꾸준히 더해져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제품팀에서는 되게 세세한 단어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세한 단어도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실제 네. 모호하죠, 많이. 그냥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게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 상품을 마케팅한다는 건지 이 서비스를 갖다 판다는 건지 네. 뭔가 브랜드를 마케팅으로 풀겠다는 건지 뭔가 앞에 하나 붙여줘가면서 얘기를 해야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무에서. 네, 마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잠깐 디자인 얘기로 잠깐 빠져보자면, 근데 브랜드 디자인이 사실 로고 만드는 게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행위로 많이. 네, 근데 그렇게 통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쵸. 많으니까 저도 그 외주 작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로고 만들어줘. 이게 브랜드 네, 만들어줘. 그쵸. 이렇게 로고 만들어줘, 명함 만들어줘, 뭐 이게 브랜딩이 돼버리니까. 그쵸.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뭐 외주 사이트 가면은 브랜딩 디자인 해놓고선 패키지에 네, 하기 전. 로고, 뭐 명함, 뭐 팜플렛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방법론 중에서 일부일 뿐이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서 일부일 뿐이고 윗단에 고민이 먼저 돼 있고 그래서 대행사 그거를 정의를 해놔야 되지 않나. 에이전시는 딱 그 완전 전문가 영역들의 집합이라서 네.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딱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대행을 항상 맡기고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서로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은 아까처럼 브랜드 대행사면 우리 브랜드 너네가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브랜드는 결국 우리가 잘 전달을 해줘야 네. 그걸 가꾸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도와줄 수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 이해도가 높아야 네, 대행업과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굉장히 질 좋고 대행사들도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브랜딩을 쌓는다, 구축한다는 게 사실 바로 성과가 나지 않거든요. 네.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잘 거죠. 느껴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인식이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같이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네. 되는 게 브랜딩 완전 구축되고 그냥 마케팅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영역이고. 그러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 근데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건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건데 대행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시간이 이꼴 돈. 이꼴이 돈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엄청나게 투여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것도 많은 고민 끝에 딱딱 맞게 써야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애플 그 처음에 임팩트 있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 그 슈퍼볼 광고인가요?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대행사가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기는. 대행사 만들었죠. 다만 이제 잡스나 애플이나 그럼요.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한 토론과 네, 논의와 잘 잘 표현해줘서 이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행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걸 잘 설명했을 때 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봤으니까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지. 어쨌든 그거를 그 탓만 할 수도 없긴 하죠. 에이전시가 전 다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데 클라이언트의 퀄리티도 엄청 중요하다고. 사실 그 저도 애플 제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애플워치만큼은 돈값 못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애플워치나 제가 그걸 평가한 기준은 네. 저한테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이걸로만 판단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뒤에 포블 광고인가 그걸 봤었어요. 근데 그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애플이 자기들은 혁신을 추구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도구라는 거지. 네. 네. 그런 정신을 그쵸. 담은 거지. 그 정신을 담은 거라 생각하면 또 접근이 달라지죠. 나는 굉장히 혁신을 추구하고 혁신적인 사람이 될 거고 네. 이 제품이 그런 정신이 투영된 거라고 하면 효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정신에 이런 거 공감하면 오히려 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본인이 느꼈을 때. 그 애플워치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이런 소비자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까처럼 이거 뭐 시계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면 비싼데 사람마다 그 합리화하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몇 천만짜리 시계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걸 하나 샀을 때 뭘 느꼈냐면 그냥 평생 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비싼 게 또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만 보더라도 주변에 막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사는데 네. 그게 그냥 10분의 1 가격이고 근데 기능도 있고 아까 건강도 뭐 알려주고 뭔가 알림도 주고 스마트워치야. 근데 애플의 정신도 담고 있고 막 스트랩도 바꾸면 디자인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효용성이 높은 거지. 대체품이 많잖아요.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삼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삼성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애플워치를 고른 거 네. 자체가 형이 그 정신에 그쵸.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에서 어떤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 삼성도 죄송합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네. 좋은 기업이지만 네. 딱 그게 있어요. 애플은 그 정신이라는 걸 많이 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사실 네. 그 정신이라기보다 어떤 기능적인 네. 부분?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광고가 감성이 많이 바뀌긴 느끼기에는. 했지만 네. 바뀌긴 했지만 이제 그거는 따라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평가 자체가 이미 정신을 꾸준히 몇십 년을 알려온 거랑 네. 갑자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근데 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우디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상징이 있대요. 심볼 같은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차에 사실 디자인이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현대만의 그 기조라 해야 되나? 어떤 네. 디자인 그 기조? 음. 그런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게 결국에는 브랜드 정체성이 아직은 이제 네.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껴질 이제 수도 있죠. 재밌는 요소가 결국 우리가 느끼는 거는 네. 그 통일된 뭔가 이 사람들의 전달이거든요. 그게 네. 디자인이나 마지막 마케팅 단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로우상 네. 사람들이 느끼는 브랜드는 브랜딩을 했던 그 초기의 기획이나 네. 논의나 토론이나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결국 느끼는 거 이쪽에서 또 잘해줘야 되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 완전. 그래서 네. 방금 차로 봤을 때 저는 원래 관심 많은 게 패밀리 그 디자인에 대한 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우디도 보면은 아무리 신형이 나와도 그 기조는 크게 안 변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그릴 같은 거 뭔가 걸어온 게 있는데 이제 현대도 그런 걸 잡아가는 시기예요. 네. 잡아가는 게 지금 몇 년째 잡아오고 있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릴이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산타페 라인하고 뭐 맞아요. 다 다르다고. 다 달라서 차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서 현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도 다르고 첫 봤을 때 이쁜데. 정리하자면은 약간 제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사람이에요. 회사가 사람입니다. 애플은 엄청 센치하고 도도하고 히피. 같은 사람이고 그쵸. 현대는 삼성은 성격이 무색 무취한 사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없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성격이 무색 무취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거고 그거를 표현하는 수단도 마케팅이나 디자인이 되는 건데 그것 또한 흥미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브랜드라는 게 결국에는 공감을 해야 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가 혁신에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애플에도 관심이 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맞아요. 뭐 시가총액 1위 기업 뭐 이렇게만 이해할 맞아, 수 있는데 네. 근데 시대가 갈수록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정신이나 이 공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 브랜드 측면인 거고 고객들은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고 네. 예전만큼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 더 큰 페이를 할 수 있다. 요즘 네.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또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또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단순히 브랜딩이 잡히지 않는 마케팅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약간 거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네, 계속 붓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저도 바이럴 마케팅에 좀 진저리를 느꼈던 사람인지라 한번 바이럴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실된 정보를 취해야 할까